안녕하세요. 제 리뷰 채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세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공부합니다. 버드나무가 되고 변이 된 소리, 각종 짐승의 소리가 몰려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친척들의 동부를 끌고 있고 땅 곳곳에는 붉은 눈이 있습니다. 사막 쥐의 눈은 점점 커지고 회색 곰도 붉은 뱀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다종회사의 한쪽에는 소수의 직원 외에 더 많은 화포 가족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막기로 결심했다. 수량에 비해 다종회사는 틀림없이 적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튀어나와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전선에서 즉시 자신의 독특한 행동을 취하여 수백 마리의 사막 쥐의 행동을 동결시켰고, 동시에 그들의 피에 굶주린 붉은 눈은 조종된 심리의 파란색으로 변했다. 곧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중에서 선회했다. 링와의 명령으로 그들은 몸을 돌려 두더지와 부딪혔다. 갑자기 크기와 수량이 같은 두 파벌에서 혼전이 벌어졌다. 잠광은 자신의 참력을 2배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갑자기 가장 큰 하나를 향해 빠르게 날아간다. 뱀의 머리는 저항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잘리는 것을 빤히 바라보지만 좀 이상하다. 개미에 의해 절개된 부분은 점차 공중에 모여 머리가 날아가지 않고 목에 붙을 때까지 떠다닌다. 분명히 이것은 복구 기술이다. 섬광은 그것이 지구 원소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얄밉고 맛없는 회복 에너지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붉은 뱀은 입을 벌리고 갈망을 겨냥하며 크기를 물고 있지만 여전히 괴물의 머리를 쉽게 잘라낼 수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유쾌한 절단과는 완전히 다르다. 두꺼비는 붉은 뱀의 빠른 자기 회복만으로도 어디에서 잘리든 그곳에서 자라는데 이것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상대이다. 만약 붉은 뱀이 가장 크다면 멀지 않은 곳에 갈색 독수리가 있는데 그것은 날개를 벌리고 동시에 2마리의 늑대와 싸우고 제규어는 하나둘씩 그 크기에 접근한다. 이것은 동작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상의 독수리가 튀어 접근하기 어렵다. 사막의 붉은 쥐 속에 홀로 떠도는 청광은 자신의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한 번에 수십 마리를 베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수량이다. 왜냐하면 이 집단에는 너무 많은 개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녹색 사마귀와 같은 속도가 매우 빠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다. 영화는 자신이 통제하는 쥐떼 위에 떠 있어 여전히 흉악하지만 화영석고 입구 앞에서 수비한다. 갑자기 다른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다리로 전속력으로 비행했지만 최고급 문신만 갑옷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다. 지휘자가 영화라는 것을 직접 아는 사람이 가시를 죽이고 머리가 뱀으로 웅크리고 맞고 영화의 방향으로 돌진했다. 쥐의 심리 조작을 소홀히 했지만 수장 문신은 방금 그의 동그라미를 열고 수염이 링화를 잡을 준비를 하여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이 통제 기술은 수백 마리의 무리에는 효과가 없지만 이 어리석은 동물은 알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당하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리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몇 가지 움직임을 좋아하고 그것을 다른 것에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 동물의 무리로 구르러 가도록 초대합니다. 내 작은 팔을 그려 리나는 그 문신을 다시 자신의 새끼 동물에게 삽입하고 그 무거운 몸체에 떨어지는 소리를 울립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문신 무리는 여기서 놀이를 잠시 멈춰야 하지만 쥐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입을 벌리고 우는 것처럼 새로운 것처럼 모두 투덜대고 있습니다. 이전에 리나가 사막 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그것을 완전히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 리나의 오른쪽 날개는 현재 대부분의 이상한 동물들로 이루어진 큰 다른 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양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강하지 않지만 수량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 빛나는 기둥을 보며 하늘을 계속 쏘아올리지 않고 있으니 아홉물은 여전히 변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나는 핵심적인 시간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결심을 내립니다. 그녀는 신성한 나무와의 약속과 함께 자신의 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2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상한 꽃 향기 기술을 사용하여 리나는 자신의 영역을 퍼뜨려 사방팔방으로 퍼뜨리고 그들은 코로 향해 달려들어 못났다. 사막 쥐들은 머리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오른쪽 쥐무리는 조금 멈추어 얼굴을 들어 흡입하여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동안 냄새를 맡습니다. 신나는 것은 냄새가 없습니다. 인화는 동시에 자신의 힘을 강화하여 이상한 동물들에게 더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그녀는 눈송이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을 왼쪽으로 이끌어 놓아 영혼의 돌로부터 더 멀리 이동하게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눈송이가 따르는 동안 민화는 계속해서 이상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을 유혹하여 두 종류의 사막쥐가 자신을 향해 달려들도록 합니다. 수량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모두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QVI의 성공적인 돌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후 사막쥐와 쥐무리가 작은 뱀의 작은 검은 점을 따라 급속히 호를 이루어 영혼의 돌 입구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막 모래 위에서 열심히 논다. 그녀의 전략은 하얀 망토를 입은 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도록 했다. 그는 오해와 인원 감소를 통해 계획을 깨닫고 매우 잘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좋은 씨앗이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땅에서 빨간 모래뱀이 나타나 입을 벌려 눈앞의 눈길을 가로막는다. 눈길을 가로막으면서 눈길을 가로막는 것은 놀라운 랭킹 2위 초월적인 뱀으로 심쾅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녀는 처음 머리를 자르고 묶기만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두 마리의 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심쾅은 도와주지 못했고 눈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크게 떴고 자신이 뱀의 입으로 돌진했다. 그 관찰자는 자신의 녹색 보석을 들어 높이 들어 하늘의 빛을 흡수하는 중이라거나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중인지 알 수 없는 빛을 발하는 영혼의 돌이 더 밝아지는 것을 말했다. 어둠 속에 폭풍이 들려 나오면서 나는 바람을 불러내어 망토를 뒤집어 쓰고 등과 팔을 드러내고 인간과는 달리 검은 피부가 특징인 사람이 그 위에 몇 개의 금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스타일과 비슷합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황사가 시작되었다. 영화는 심지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생명처럼 그의 몸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몰랐다. 다른 한쪽의 눈표범은 눈앞의 황사처럼 그 붉은 뱀을 휩쓸고 그의 사업일군을 건드리지 않았다. 돌파를 준비하던 구미가 갑자기 눈을 가린 것은 황사가 그를 덮쳤기 때문이 아니라 황사의 일부 소음이 공기를 뒤로 휘저었고 바람은 지상의 천부적인 재능에서 광풍으로 변하여 점차 포옹하여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그것은 영석구와 너무 가까워서 육안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소환자가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맞는지 동물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경계했지만 여기에 슈퍼히어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황사가 1피트 높이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멈췄다. 모두들 고개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죽을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어 방어 상태에 들어가 야수와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광은 온 사람이 멍해져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맑은 바람과 영화가 모두 높이 날아올라 붉은 모래로 뒤덮인 넓은 지역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막의 괴물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증발한 것처럼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검은 발이 이 각도에서 세계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좋은 증거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신비한 사람이 인간의 상체를 가진 변이 괴물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처럼 위에서 이를 보지 않고 한 다종회사 직원 옆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아무런 경보도 없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경계하며 몸을 돌렸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났지만 적은 없는 것 같았다. 신비한 사람의 눈은 망토 뒤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은 먼 빗줄기를 응시했다. 구미는 아직 진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계속 노력할 수 있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해낸 것 같았다. 아니긴커녕 붉은 모래 위에 앉았다. 하얀 망토는 모든 사람을 덮고 아무런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배경도 보이지 않았다. 지팡이가 있는지 이 녀석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막에서 반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두꺼비는 두꺼비를 타고 사막에서 반달 동안 움직였다. 이 두 녀석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며칠 전 믿을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친 후 직원들이 회의를 열어 토론했다. 그때 이 녀석은 혼자서 손을 들어 발을 동동 구르면 짐승의 조수를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 짐승의 조수는 그들이 가까스로 1m 두께의 붉은 모래로 덮인 이 황량한 사막을 지탱했는데 이는 이 녀석의 영역 조종 능력이 방금 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나무뿌리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가 떠난 지 오래된 후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떴는데 마치 그가 이미 오랫동안 소리를 기다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버드나무가 돌아온 모래를 휘젓고 있었기에 그는 일어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멍청한 눈을 쳐다보았다. 거대한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이것이 신의 손인지 알고 싶었다. 이것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지만
위협이나 아무것도 없이 간단히 고개를 들었다. 새로운 백치는 낯선 사람이 뜨거운 사막에서 낯선 사람의 얼굴을 외치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배운 인류 문화 속에서 존경스럽게 메아리쳤다. 이 나무는 천국을 상징한다. 나무의 잎과 열매는 달이다. 태양은 생명을 비춘다. 만물 위의 존재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아첨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나그네가 자신이 아첨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헤헤, 정말 그런가?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것 같아. 헤헤, 그리고 네가 구미를 도와준 건 너한테 빚진 셈이야. 그는 인정을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이것은 사람이 조종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짐승의 정으로 둥글고 윤택하다. 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양하지 마라. 이번에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천수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